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며칠 전에 이준석 후보가 학생 식당에서 밥 먹는데 안철수 의원이 쫓아왔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러 왔다던데 혹시 이런 조언이었을까요? 네. 무조건 완주한다고 하십시오. 이미 강을 건넜고 다리는 불 질렀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단일화할 때 몸값이 높아지더라고요. 하하하. 네. 5월 23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구멍난 양말을 조심해서 이런 거 봤지만 구멍난 신발 무슨 말이에요? 안진영 기자님 이거. 뭐 시청자분들이 구멍난 신발 신으면 발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얘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얼마 전 출근 시간대 경기도의 한 전철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이었는데 자 과연 구멍난 신발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전철역 승강장에서 서 있던 한 남성, 이 남성이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 쪽으로 다가가 뒤에 섭니다. 자, 지금 보시죠. 왼쪽 발만 앞쪽으로 쓱 밀어넣는데요. 여성이 옆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지금 어떻게 보이시죠? 남성도 함께 슬금슬금 이동합니다. 대체 이 남성 왜 이러나 싶은데 이렇게 한참을 서 있던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시 후 열차가 오니까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여성 뒤로 다가가 또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발을 쓱 밀어넣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의미를 아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고 화가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보면 이제 김현정 평론가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지하철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아이고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하철 늦게 오고 그러면 다리 뻐근하고 그러면 자세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신발 속에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신발 속에 몰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여성들이 그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겁니다. 어머 이 신발이에요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저 구멍 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 몰래 카메라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를 노려서 그 탑승장이나 혹은 열차 안에서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 뒤에 몰래 가서 밀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한쪽 발만 자연스럽게 내밀어서 그 치마 속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이 남성 50대였다고 합니다. 4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촬영을 끝낸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장소를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하지만 이 남성은 현장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와 일단은 분노가 치밀면서도 일단은 다행이에요. 저 몹쓸인가 저 남성이란 표현 붙이고 싶죠. 저희 사람이에요? 저 몹쓸 인간이 현장에서 체포됐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알아차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잡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폭력 근절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 중에 있는데 여성의 치마 속에 발을 넣는 방법으로 좀 이상 행동을 하기에 계속 주시하다 보니 불법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우범 지역 같은 데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눈썰미도 좋으셨고 그래서 정말로 이 집념으로 저 몹쓸 인간을 잡아내신 건데 최진봉 교수님 하다 이제 분통 터지는 게 말도 안 나와요. 저희 사람이요. 그리고 나이가 50대인데 저 할지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50대라고 하면 모르겠어. 결혼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하는 행동입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정말 이게 사람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에서 대원들이 특별히 지금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심히 지금 철도경찰대 대원들이 더 살펴보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혹시나 치마 밑으로 발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유심히 보고 있다가 검거를 한 거예요. 대단한 눈썰미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성들의 치마 속에 촬영하는 저 사람을 잡았는데 2명이 찍혔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2명 찍히고 나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뻔했는데 미리 검거를 해서 네.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고요. 네. 일단 신속한 대응 덕분에 범죄를 좀 더 막을 수는 있었지만 네. 앞으로도 저런 행동하는 사람들 철도 경찰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다 잡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꼭 잡힌다는 사실 생각하고 네. 저런 못된 행동하다가 창피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왜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은 나쁜 쪽으로 머리를 저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앞서 철도 경찰대가 저 영상은 딱 잡았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행범 체포됐을 때 딱 신발의 현황을 보면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재생시켜봤을 땐 4분이 넘는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아하. 당연하지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문제는 여기서 그쳤을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통상은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네. 범죄의 습성상. 그래서 아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기관에서도 만약에 여죄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범죄, 유사 범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남성 전과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종 전과도 없을 텐데 이게 비단 한 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여서 이 부분이 발각되고 적발되는 즉시 엄정한 처벌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장윤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의 주거지 또는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 등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져서 검거 당일날에 찍었던 정말 죄송해요 피해자 2명 여성에 대한 그 영상은 유포되진 않고 이제 이 찍은 상태로만 이제 분량 한 4분 분량이지만 저 몹쓸 인간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해서 어떤 이 큰 용량 대형 용량의 파일이 저장돼 있거나 혹시라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유포가 됐다면 저 몹쓸 인간의 형량은 높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은 본인이 몰래 촬영을 해서 어쨌든 성적인 그런 의도에서 한 것 자체도 형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다 가중해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판매를 한다거나 내지는 유포를 한다거나 세상에.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네. 피해자로서는 저희가 이런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 남성은 당연하지만 실형을 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하고 버리려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촬영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다 집이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공간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아서 네. 그 파일을 갖고 유포 여부까지도 당연하지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철도 경찰대 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성폭력 근절 특별 단속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성폭력 특절 100일 특별 단속 하지 말고요. 계속해 주세요. 100일 끝나면 다시 100일하고 100일 끝나면 또 다시 100일해서 계속해서 이 몹쓸 인간들을 좀 잡아내 주시기를 좀 수고스럽겠지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10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시간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뭔가 대선의 향방을 단언하거나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한국갤럽에서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허. 자, 같은 조사에서 지난주 이재명 후보는 51% 과반을 달성했는데 오늘 발표된 결과를 보면 6%포인트 하락한 45%였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해서 두 후보 간 각 격차가 지난주 22%에서 이번 주는 9%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1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2%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 한국갤럽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후보 선출 과정이 늦었고 경선 후 단일화를 둘러싼 내용 때문에
지난주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대선 후보 TV 토론회 등의 이런 영향이 미쳐서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결과를 내놨고요. 다른 조사 기관도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다른 두 후보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갤럽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뭐 리얼미터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화면 NBS 뭐 MBS는 뭐 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거고요. 갤럽 이렇게 있는데 일단 파란 색깔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빨간색 김문수 후보. 그런데 지금 밑에 이준석 후보도 오름세입니다만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는 있지만 하락세가 조금 그래프상으로 이제 눈에 띈다는 거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가 그래프상으로도 일단 눈에 띈다는 건데 일단 솔직하게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 조사 물론 아직 열 하루 남았어요.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주말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좀 해볼 수 있겠다. 좀 들뜹니까? 솔직하게 들뜹니까? 안 들뜹니까? 뭐 들뜰 것까지야 없겠습니다만 뭐 고무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볼 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5자가 앞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4자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2등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면 단일화를 통해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다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2등, 3등 후보의 합이 네. 비슷하거나 1등 후보와 혹은 약간을 넘어서는 이런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일화의 명분을 강화시키는 요인은 되죠. 우리 둘이 합하면은 1등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더 단일화를 하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네. 단순 산술 그러니까 2등, 3등 후보의 합이 1등보다 높다고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한 10% 정도의 지지층이 있다고 할 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을 때 그 10%가 그대로 옮겨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지층이 나눠지면서 일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도 이루어야 되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시 그것이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뜰 것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상황을 놓고 뭐야 긴장됩니까? 아니면 오늘아 고생하셨어요. 다시 갑니다. 앞서갑니다. 혹시 뭐 그런 분위기예요? 긴장되는 부분이 있죠. 확실히 아마 선거일이 더 임박할수록 양 진영이 보수, 진보, 양 유권자층은 굉장히 결집할 겁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도요. 3파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세 후보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2위가 홍준표 당시 후보가 아닐 거라는 예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보수가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거 개표함을 열어봤을 때는 2위로 어느 정도 선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선의 풍토상 제3지대에 눈길을 주시는 유권자분들도 뭐 당연히 계시지만 그 수가 아주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부분의 어떤 통상적인 예에 따랐을 때 이른바 샤이 보수, 샤이 김문수가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더하면 근소하게 앞서는 그런 조사가 있긴 있지만 앞서 김현주 평론가님 얘기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여론조사의 또 오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제 뉴스파이터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 했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어요. 꿈 깨세요. 국민의힘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은 계속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오늘이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최진봉 교수님.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또 16주기네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또.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도 여기 지금 봉화마을을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방명록에 쓴 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눈길을 끄는데 22년 전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큰일을 하라던 말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요. 200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저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며 했던 말이 기억난다. 요 말이 이제 여기 쓴 이 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이때 이 모습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네요.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저렇게 받아요. 장학증서를.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국가 장학금이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학증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받았겠죠. 대통령 나오는 분이 뭐 한 말이 그랬겠죠. 뭘 많이 예. 해야죠. 네네.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덕담이었다고.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22년 뒤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고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잘 실천해서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기고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봉화마을을 방문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참배 시작하기도 전부터 걸어가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이준석 후보였는데 사실 오늘뿐 아니라 줄곧 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줄곧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을 할 줄 안다, 어려운 말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노무현 대통령의 오히려 근접한 지점이 아닐까. 어려운 게 뚜벅뚜벅 할 겁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사는 노무현 대통령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정치를 이끌어 오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광주에서 민주당 경선을 하면서부터 노무현의 신화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야, 근데 지금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무슨 전화냐면 우리 강전의 대변인님 나온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질문 지금 한 번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후보 줄곧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외쳐요. 뭔가 노림수, 의도, 배경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저 지금 이 자리에 앉고 30분 만에 처음 질문을 받았는데. 네, 죄송해요. 너무 송구합니다. 네네. 네,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보수의 적장자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금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본인이 과거에 어떤 인연도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대통령이지만 보수 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존경을 하는 분이거든요.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인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도 호남 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들을 그랬었죠. 보였고 네. 이번에도 개혁신당 후보로서 호남 쪽에서 유세를 많이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보수의 적장자라고도 하면서 호남에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얻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본인이 통합의 아이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민주당이 잇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후보도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최근에 그 영상이 온라인에서 되게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도 본인이 오히려 노무현 정신에 더 맞는 후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이준석 후보에게 쏠리는 관심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뉴스파이터 시작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없으니까 꿈 깨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음에도 정치권,
정치권에서는 그래 맞아 믿음이 간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 말이 끝까지 지켜질까? 이런 의구심이 더 큰 것 같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표일까지 불가역적으로 절대 안 뒤집히는 건지.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뒤집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양자대결 구도나 일반 국민 단일화 같은 방식을 제안하더라도 절대 단일화를 못 생각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건데 혹시 뒤집힌다면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하실 수 있는 건지. 안 뒤집을 건데요. 그리고 의원직은 동탄 주민과 약속인데 왜 사퇴를 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돈 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참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이 기자들은 저 질문에 대해서 야 그래 속 시원하게 잘 물어봤다. 진짜 의원직 걸고도 진짜 안 할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입니다라고 이제 맞받아쳤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정치인의 말은 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뭐 현재로 봐서는 본인의 여론조사 수치가 2자릿수에 근접한 만큼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되돌아봐도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구간 그리고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가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내보이면서 발끈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정말 마음속에 아무 무념무상이면 저런 반응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예외성이나 반전의 미가 있어야 더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그 여론조사의 추이라든지 혹은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2차 토론 결과 네. 이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의 명분이 만약에 충족된다면 단일화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아 근데 최진봉 교수님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우리 일반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뭐 하면 뭘 건다 이게 꼭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특히 정치에서도 어떤 직을 건다. 근데 과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법무장관 시절에 국감장에서인가요? 또 이제 이 국회에서 이 당시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에서 저는 이 법무장관 직을 걸겠습니다. 뭐 의원님 뭘 거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설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꼭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결기를 보여준다는 차원도 있고 이번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전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버리고 대선에 뛰어들었잖아요. 중대 버리고. 그럼 보세요. 앞서 기자 질문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기자, 즉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또 많은 유권자는 그런 배수의 진도 칠 수 있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 네. 이게 뭘 건다 안 건다가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 그게 명백하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냐를 물어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질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직을 거시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걸겠습니다 하면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퇴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본인이 열어놨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단일화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말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물론 저는 김현주 평론가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준석 후보가 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이익적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봐요. 대의 명분이 아니라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캠프 쪽에 있는 그 공보 담당하시는 분이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 했다는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는 개인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이 더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만약에 10%는 15%를 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대선 선거 자금을 보존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본인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당이 그건 책임을 또 져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얻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딜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네. 그러나 추후에 놓고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의 명분이나 겉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 주고받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 저 자세가 그것과 연관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와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개혁신당의 이 허은하 전 대표도 물론 지금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만 허은하 전 대표도 같은 맥락, 이런 맥락의 발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일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러 차례 본인 말을 좀 뒤집고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늘 단일화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랬던 선례가 있습니다. 표용지의 이름도 있었었고요. 절대 뭐 손가락 자른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단일화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 어기고 뭐 단일화 하면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모욕적이다라는 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 뭐 답을 좀 피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조금 들통이 난 게 아닌가. 기존 제압 중에 하나고 몸값 키우기 위한 것 같다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앙금이 서로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허은하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지근거리에서 같이 대변인으로서 보좌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잘 안다. 그런 인터뷰를 누차 해왔거든요. 그래서 허은하 전 대표는 자기가 봤을 때 반드시 단일화할 거다. 첫 마디를 그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허은하 전 대표가 방금 전에 어떤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조금 격한 표현 나왔잖아요. 손가락. 근데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얘기 때문에 그 표현을 빌려온 거예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완주하실 겁니까? 끝까지 가실 겁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을 건넜고요.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영상 자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준석 후보가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이른바 학식 먹을 때 안철수 의원이 쫓아갔잖아요. 그럴 때 이준석 후보가 한마디 한 게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으로 안철수 의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말도 하긴 했어요, 안진영 기자님. 네, 앞서 영상으로 보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 무소속 후보였죠. 네. 근데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을 건넜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 이게 일종의 배수의 진입니다. 네. 뒤에 물인데 다리가 없으니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데 2달 뒤에는 결국 사퇴의 뜻을 밝히고 단일화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2022년 20대 대선 때입니다. 그때 단일화 협상이 일단 한번 결렬이 됐었고요. 그때 상대방 떨어뜨리려고 단일화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극단적 표현까지 썼는데 하지만 아흘의 후 단일화는 이뤄졌고 그 시점이 불과 대선을 6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통해서 2012년 때는 결과적으로는 2012년에 안 됐죠. 문재인 후보가 낙선에 고배를 했고 그때도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뭐 미국 가는 바람에 뭐 좀 말이 많았지만 안 도와주고 미국 간다. 그런데 지금 강전의 대변인님, 네. 사실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까 뭐 허은하 전 대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분명 언젠간 할 거예요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이 안철수 의원의 사례도 보였지만 사실 지금 오늘이 5월 23일이죠. 내일이 투표용지 이제 인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5일부터인가요? 25일부터. 아, 이틀 남았네요. 그러면 내일까지가 뭐 시한이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한이 있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제 이준석 후보도 오늘 TV 토론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제 측근들한테 뭐 보고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뉴스파이터에서도 계속 이준석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할까 아마 오늘도 단일화 놓고 공격적인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단일화에 대해서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22년 대선 때 단일화를 했을 때도 인쇄가 이미 된 다음이었어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네. 사전투표용지는 우리가 가보면은 그 자리에서 인쇄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안철수 옆에 사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본투표는 이미 용지가 프린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사퇴라는 글씨는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그냥 무효표가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후보 측의 그 개혁신당 상황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후보 본인은 단일화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공보단장을 통해서는 당권의 제의를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았다. 네네.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공보단장을 통해서 언론에 흘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보수 쪽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최근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형태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그냥 단일화도 아니고 당권? 그러면은 나중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 이야기들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투트랙으로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보세요. 단일화의 선을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이준석 후보지만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허은하 전 대표나 또 일부 뭐 이 정치 같은 이 상대방 국민의힘 쪽에서 흘리는 정보나 또는 이 평론가 분들이나 방송에 나와서 평론가 분들이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애써 아유 내 속도 모르고 참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시네 할 수 있겠지만 그래 애써 무시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 얘기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는 걸 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입장에서야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또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물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이 말 듣고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본인은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는다. 왜 그 진정성을 계속 폄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아까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완전히 뭐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또 정치는 생물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정치 공학적이고 정치적 셈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게 말씀이
죄송해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얘기에 바로 SNS에 즉각 반응을 내놓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네네. 왜냐하면 반헌정 질서 세력, 반헌법 파괴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불법 계엄 때문에 마련이 돼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손을 잡는 순간 이건 계엄 세력과 함께하는 거다 이런 진단이 나왔던 거고 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나는 내란 세력과는 손잡을 일이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입니다. 누군가는 보궐 대선이라고는 표현도 쓰는데 왜 초래가 됐습니까? 이거 불법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인 셈이에요. 경제가 왜 나빠졌습니까? 계엄 네. 때문에 나빠졌습니다. 정치, 대한민국의 국격, 신인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우리가 단일화하면 혹시 그래도 한번 표 계산을 해보고 지지율 계산을 해봤더니 이길 승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준석이 필요하다. 이거 대단히 나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일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오늘 8시, 잠시 후 8시에 있을 2차 TV 토론 이 준비로 정신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캠프 관계자들이 본다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뉴스파이터가요. 아니 후보님이 그렇게 단일화 안 한다는데도 계속 이 단일화 가능성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화 동상이몽을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해드릴게요. 이제 자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과 이준석 후보 측이 혹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뭔가 각자 셈법이 다른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골든타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그 골든타임은 저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가 마지막 날 저녁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대선 그게 바로 전날까지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가 또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결국 진심이면 통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갖고 하게 되면 충분한 저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지율도 추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준석 후보님 말씀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일화 작업이 오히려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확 다르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최지봉 교수님 지금 이정현 단장 얘기,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에 노무현, 정몽준 이 이름이 나와. 이게 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거 마지막 날 지지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철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거 마지막 날까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게 뭐 선거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2002년 16대 대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1강 2중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1강은 이해창 당시에 이제 후보였고 2중이라고 하면 노무현, 정몽준 이 두 사람이 중간 정도의 강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세 명이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단일화 안 하면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선거 42일을 앞두고 단일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나서 25일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잘 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의 집에 찾아가서 밖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도 끝까지 나오지 않고 철회를 발표를 해버렸는데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게 이것 때문에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날까지는 어떤 일든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사례로 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마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고 여기 저 포함 6명도 아마 그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SNS 등 이런 걸로 막 뭉치자 해가지고 더 결집되는 막 효과 나오고 막 그랬었던 사례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과 그리고 김재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앞서 노무현 당시 후보 사례, 지금 이준석 후보에 이제 빗대는 게 그때 최진봉 교수님 기억하실 때
그때 당시도 정몽준 후보보다는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낮았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올라가 그런 그렇습니다. 케이스를 예, 그런 케이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면 그런 사례를 봐라.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단일화하자 지금 그걸 제안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제든 물론 시점이 중요하긴 해요. 네. 선거의 그 기표 용지에 네. 사퇴라고 쓰냐 안 쓰냐 중요하죠. 그러나 막판까지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네.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거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단일화 사례처럼 그때 당시 뭔가 해보자 이런 뭔가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현주 평론가 그러면 혹시 물론 이준석 후보 측은 완강하게 단일화 선을 긋고 있지만 혹시라도 속내는 모르는 거니까 혹시 단일화 방식이 뭔가 꿈꾸는 그런 모델 방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말은 본인 입으로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 모델은 아무래도 2011년에 있었던 그 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그 단일화 모델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땠는데요? 당시에 그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였죠.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상당한 국민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후보 지지도에서 네. 39.5%로 수위를 달렸고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는 3%로 꼴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그 레이스 과정 중에 안철수 후보한테 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손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위를 달리는 후보가 꼴찌의 후보에 손을 들어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후보가 뒤에 있는 후보의 손을 들어줬을 때 그 단일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네. 반전의 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 후보 내심으로는 나로의 단일화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통 크게 양보해라. 예전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통 크게 양보했던 것처럼 그런 거 혹시 염두에 든 거예요? 그러고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죠. 네. 당장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 세력과 네. 그 헌정 수호 세력과의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으로 단일화가 되면 그런 것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본인은 네. 계엄과는 선을 이미 그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대의 명분이 있는 단일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요 강전의 대변인님 이런 생각도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그냥 단일화 얘기 그냥 놔둡시다. 괜히 이준석 후보 몸값만 키워주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 스스로 그 김문수 후보가 자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이거 거의 스토커 아니냐라는 형태로 좀 폄훼하는 듯한 표현들도 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 이렇게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미지가 이어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자강하지는 못하고 자꾸 당 밖에 누군가와 합쳐야만 이길 수 있는 정당인가 이런 이미지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나온 그 한국갤럽 조사도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단독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민주당의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러브콜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스스로가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책이라든지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 10하루 남았는데 사실 이제 후보들의 그 유세나 뭐 동선을 계속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는데 안진용 기자님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라서 배우자와 뭐 같이 움직이거나 하는 건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분들은 어떻게 이번 선거 대선 기간에 왜 내조를 하면서 이 도움을 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했던 이 조용한 내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랑영 여사의 이 행보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당초 유튜브 출연이나 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측면 지원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는 강원 원주 구룡사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강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김문수 후보의 이 유세 지원에 나섰는데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직접 만나면서 소통의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평창으로 이동해서 월정사에서 환담을 가졌고요. 이 선대위에서 설현사의 일정을 향후 더욱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물이 더 낫죠. 네. 18년 동안 훌륭하게 영부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그 사랑과 지지를 받으셨던 유경수 여사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또 거기 플러스 알파가 현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984년부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타가소라고 있습니다. 타가소를 만드셨던 거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선구적이죠. 네. 이건 타가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앞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제가 프로포즈 하니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그래도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요, 장윤미 변호사님, 저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아니 우리 후보 배우자분도 조용하게만 막 겨우 사진 몇 장 찍는 거 말고 진짜 좀 같이 이재명 후보랑 같이 다니던가 아니면 따로 다니더라도 유세 현장에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든가 해야지. 너무 비교된다. 우리만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기보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워낙에 그 좀 불편해하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반성적 고려로 조용하고 좀 외곽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자신감 있는 행보, 그리고 뭐 남편의 어떻게 보면 좀 보완제 역할을 분명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단 있는 말씀도 하시는데 워낙에 많은, 왜냐하면 본인이 검증의 대상이 됐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언이나 시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본인이 노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역사에 뒷짐지고 있지 않았구나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 실물 보니까 예쁘죠? 실물이 더 낫죠? 그러면서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실언도 사실 이렇게 많은 행보를 하면 오히려 불편함만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한동훈 전 대표 있죠.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대. 어떤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를 재건하는 새로운 불꽃을 살려봅시다. 이번 누굽니까? 김문수! 바로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 일을? 기호 2번 김문수! 송석준 의원이 애처롭네요. 지금 김문수 이름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한동훈만 나와요. 근데 이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늘 피인데 이건 모양이에요. 보이긴 젊어 보이죠? 서둘러 진화하고 있는데 지금 젊어 보이죠?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니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진땀 뺐을 거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오히려 상대 후보 측의 이름을 호명을 했으니까 정말 진땀을 좀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네. 특히 뭐 정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영을 넘나들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할 겁니다. 네. 손학규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중요한 임무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진영을 넘나들면서 네. 정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소신과 여러 의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잠시 후에는 2차 TV 토론이 있어요. 과연 주말을 지나면서 어떻게 판세가 변할지 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